당신,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당신이랑 같이 있어도 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다고? 항상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래요. 당신이랑 손을 잡아도, 당신이 나를 안아줘도 난 뭔가 허전해요. 혜진 씨,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나랑 있을 때 설레긴 해요? 당연하지. 나를 원하기는 해요? 혜진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봐. 나랑 함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습관처럼 같이 있는 거라면 이제 그만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지혜입니다. 오늘은 65세 남성이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서 겪게 된 고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상대가 우리 그만 만나요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랑은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둘러싼 남녀의 심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에서 여성을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과연 이 남성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이번 주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혜진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랑 있는 거라면 이제 그만해요. 강도현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연락했고 데이트도 꾸준히 했으며 특별한 날이면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듯했고 결국 이별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도현 씨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후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형님, 예전에 모임에서 봤던 정 원장님 기억하세요? 그분 요즘 부부 상담도 하신대요.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전화를 걸었고 며칠 후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정 원장은 강도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교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감정을 따라가기 마련이며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 원장은 부부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리고 감정적인 교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적인 끌림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감정적인 유대감이 없으면 관계가 쉽게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정 원장은 강도현 씨에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감정적 친밀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고민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유대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충분히 친밀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질 때 비로소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이 많을수록 성생활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자주 하는 부부일수록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도현 씨는 정 원장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씨가 자신에게 느꼈던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반에서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원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 원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강도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이 먼저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현 씨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이라. 그는 혜진 씨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고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외롭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다고. 그렇다면 그 외로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정 원장은 감정적 유대감이 성적인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여성은 육체적인 자극보다 심리적인 교감을 통해 더욱 깊은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성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성적인 몰입도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강도현 씨는 정 원장의 말을 들으며 떠올렸습니다. 혜진 씨와의 첫 만남, 그때는 모든 게 설렜습니다. 그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았고, 데이트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고,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성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했고 작은 스킨십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야 하는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설렘보다는 습관처럼 이어지는 관계. 그것이 혜진 씨를 외롭게 만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정 원장은 감정적 유대감을 쌓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스킨십도 평소에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밥 먹었어? 같은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묻고 공감하는 대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부일수록 성적 만족도가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로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구나라고 느낄 때 관계의 질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강도현 씨는 문득 자신이 혜진 씨와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뜻이겠죠. 정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그 질문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혜진 씨는 사랑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도현 씨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정 원장은 감정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성관계 외의 시간에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늘릴 것. 손을 잡거나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하루 한 번 이상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는 성적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6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묻고 공감하는 대화를 나눌 것.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질문이 아니라 오늘 기분 어땠어? 처럼 감정을 묻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상대가 느끼는 감정적 친밀감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에 대한 감정을 글로 남기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초반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글이나 문자로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글로 남긴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 원장은 간단한 손편지나 짧은 메모라도 자주 남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강도현 씨는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혜진 씨는 그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닫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도현 씨는 상담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정 원장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혜진 씨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그동안 그는 성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처럼 여겼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이 먼저이고 그 감정을 더 깊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분위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정 원장은 성관계를 하나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무심하게 침대에 눕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침실의 조명, 향기, 음악과 같은 요소가 성적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는 감정적 교감이 더 깊어지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를 때 긴장이 풀리며 신체적 반응도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론은 알겠지만 직접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강도현 씨는 그날 저녁 혜진 씨와의 분위기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 후 마트에 들러 향초를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 법을 검색해 본 결과 은은한 향기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을 둘러보니 침실이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밝은 LED 조명은 차갑고 건조한 느낌을 줬고 탁자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책과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탁자를 정리하고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위해 노트북을 켜서 잔잔한 재즈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향초의 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진한 향이 가득 차면서 오히려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그는 얼른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즈가 분위기에 좋다길래 틀었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둘이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강도현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음악을 바꿨습니다. 너무 정적인 음악보다는 둘이 함께 듣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발라드가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명. 평소에는 그냥 방등을 켜놓았지만 이번에는 작은 스탠드만 켜보았습니다. 방 안이 한층 따뜻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혜진 씨가 집에 왔을 때 강도현 씨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녀가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혜진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조명,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음악까지.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오늘 집이 다르네. 강도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바꿔봤어. 혜진 씨는 방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이런 분위기. 그 한마디에 강도현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조명을 바꾸고 음악을 틀고 향기를 더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씨는 평소보다 더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강도현 씨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현 씨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조명 하나, 음악 한 곡, 공기 속에 섞인 향기까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던 그날의 마지막 한마디. 그냥 난 뭔가 허전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감도 분위기도 좋아졌는데 어쩐지 그녀의 눈빛에서는 아직 완전한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도현 씨는 다시 정 원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정 원장은 성관계에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기대감에서 더 큰 흥분을 느낍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는 신체적인 접촉을 받기 전 기대하는 순간부터 이미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기 전에, 상대가 손을 뻗는 순간, 가벼운 키스를 하기 직전의 찰나. 이런 짧은 순간들이 여성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원장은 신체 말단부터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리나 허리처럼 주요 부위부터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 손목, 어깨 등처럼 작은 부위부터 접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강도현 씨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서툴렀던 것은 아닐까? 너무 익숙한 관계 속에서 스킨십도 단조롭게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그는 직접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혜진 씨와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거나 가볍게 어깨를 감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그는 혜진 씨의 손목 가까이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닿을 정도로만. 그러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은 손끝, 손가락을 맞닿게 하는 정도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혜진 씨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킨십도 감정과 분위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혜진 씨가 몸을 살짝 기대자 그는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 씨는 처음으로 스킨십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강도현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혜진 씨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말했던 허전함의 정체였습니다. 강도현 씨는 이제 많은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친밀감이 먼저였고 분위기가 중요했으며 스킨십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혜진 씨의 반응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서로의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혜진 씨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정 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씨, 혹시 오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도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오래 지속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성적인 지속 시간이 길수록 좋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역시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관계가 너무 짧게 끝나면 혹시 혜진 씨가 실망할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정 원장은 그 생각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시간이 아니라 감정적 교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성관계 후 만족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파트너와의 감정적 연결이었습니다. 관계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충분하지 않을 때 관계가 길어지면 오히려 피곤함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순간 얼마나 감정을 나누고 있는가였습니다. 강도현 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시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짧으면 왠지 부족한 것 같고 오래 해야만 혜진 씨가 만족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 원장은 중요한 요소를 두 가지 짚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속삭임. 남성들은 종종 관계 도중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듣는 감각을 통해 더 큰 감정적 몰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관계 중에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는 것, 이런 말들이 여성의 만족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눈빛.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도중 눈을 감거나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수록 관계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온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강도현 씨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가질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해질수록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혜진 씨는 어쩌면 관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 씨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혜진 씨를 대했습니다. 오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관계 도중 혜진 씨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 그 한마디에 혜진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해주지 않았던 말, 하지만 그녀가 늘 듣고 싶었을 말.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더 따뜻해졌고 그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현 씨는 더 이상 시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혜진 씨의 표정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강도현 씨는 이제 많은 걸 깨달고 있었습니다. 감정적 유대감, 분위기의 중요성, 스킨십의 순서, 그리고 오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진짜 만족감까지. 혜진 씨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 어떤 말을 하시나요? 정 원장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강도현 씨는 오랫동안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아무 말 없이 잠깐 누워있다가 곧바로 욕실로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돌아오면 혜진 씨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누워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각자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은 말했습니다. 성관계는 끝난 순간이 아니라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후에 스킨십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커플일수록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관계 후에도 감정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관계가 끝나면 곧바로 몸을 돌리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정 원장은 아주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관계 후 바로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상대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가벼운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짧은 말이라도 먼저 건네는 것. 좋았어? 같은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편안하세요.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네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신체적인 접촉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손을 잡거나 가볍게 어깨를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강도현 씨는 그날 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그는 예전처럼 바로 욕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에 누워 혜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혜진 씨가 눈을 떴습니다. 강도현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있어서 정말 좋다. 혜진 씨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강도현 씨는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동안 그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관계도, 감정도, 그리고 그 후의 순간까지도.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관계는 끝난 순간이 아니라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혜진 씨는 평소보다 더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강도현 씨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강도현 씨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 유대감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을 배웠으며 스킨십의 순서를 이해했습니다. 성관계에서 시간이 아닌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후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은 강도현 씨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상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혜진 씨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도현 씨는 예전처럼 식사만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의 눈을 자주 마주쳤고 그녀의 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혜진 씨가 가볍게 농담을 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고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작은 스킨십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식사 후 강도현 씨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어색해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혜진 씨도 자연스럽게 기대왔습니다. 강도현 씨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건조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작은 스킨십에도 혜진 씨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관계 후였습니다. 이전까지 강도현 씨는 관계가 끝나면 잠시 누워있다가 곧바로 욕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곁을 지켰습니다.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고 짧은 말이라도 건넸습니다. 혜진 씨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강도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혜진 씨가 원했던 것은 사랑을 받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단순한 변화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현 씨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혜진 씨가 마음속으로 무언가 불만을 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혜진 씨가 뒤에서 다가와 팔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도현 씨, 강도현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 씨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도현 씨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도현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가로수는 잔잔히 흔들렸고 노을빛이 도심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혜진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혜진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그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얼굴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말에도 그는 한 번 더 반응했습니다. 혜진 씨가 가벼운 농담을 하면 피식 웃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 하나가 혜진 씨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는 성관계를 하나의 과정처럼 여겼습니다. 분위기가 잡히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저 거쳐가는 절차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맞잡는 것부터 스쳐가는 눈빛 하나까지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타이밍인가? 같은 불필요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후 혜진 씨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는 바로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옆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동안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아무 말 없이 잠들었을 그 순간 이번에는 그에게도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좋아하는 감정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상대가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혜진 씨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 씨가 먼저 다가와 커피를 내리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강도현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도현 씨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혜진 씨도 따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강도현 씨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참 좋아요. 그 말에 강도현 씨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도 서운함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40대의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는 한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도현 씨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가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생에서의 두 번째 시작은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용기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